세상에는 우리가 감히 인정하려 들지 않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인하고 경험 많은 남자라 할지라도 서서히 자신을 잃게 만드는 관계 속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사랑이라 믿고 남자의 당연한 책임감이라 생각합니다. 여성을 보호하고 짐을 짊어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남자의 역할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한 남자가 미성숙한 상대를 위해 아버지이자 치유자이자 구원자가 되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순환일 뿐입니다. 상대 여성은 겉모습은 성인이지만 내면에는 단 한 번도 현실을 직면해 본 적 없는 어린 소녀의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원형을 푸엘라 아에테르나, 즉 영원한 소녀라고 불렀습니다. 분석 심리학의 깊은 통찰력으로 그는 사회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이기도 전에 그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이 현상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의 남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깨어있지 않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녀가 성장을 회피하는 동안 그녀가 끝마치지 못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은 바로 당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점차 자유와 힘, 그리고 삶의 목적의식마저 잃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영원한 소녀와 그녀의 곁에서 소진되어가는 남자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당신이 더 깊은 자기 이해의 길로 나아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영원한 소녀, 푸엘라 아에테르나란 누구인가? 육체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저 먼 과거의 어느 한 시절에 머물러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곳은 분홍빛 꿈이 지배하고 삶의 현실은 비현실적인 기대감과 달콤하지만 의존적인 감정의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곳입니다. 칼 융이 푸엘라 아에테르나라고 명명한 영원한 소녀는 바로 심리적으로 성숙하기를 거부하고 현실에 혹독하지만 필수적인 요구를 피하며 환상의 세계에 사는 여성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녀는 긍정적인 의미의 젊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는 신선함이나 활력의 상징이 아니라 성인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삶의 과제를 끊임없이 미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인생은 마법 같아야 하고 사랑은 동화 속 이야기여야 하며 모든 일은 고난이나 책임감 없이 저절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녀는 사랑받고 보살핌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세우는 여정에는 나서기를 거부합니다. 푸엘라 아에테르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기 싫어하는 여성들을 봅니다. 그녀들은 매력적이고 몽상적이며 때로는 창의적일 수도 있지만 내면의 중심축이 부족합니다. 찰나의 감정에 의존해 살아가고 장기적인 헌신을 두려워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마주하는 것을 겁냅니다. 직업, 열정, 관계를 자주 바꾸는데 이는 자아를 탐색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지속적인 것을 쌓아 올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칼 융은 남성들이 영원한 소년, 즉 푸에르 아에테르누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여성들 역시 푸엘라 아에테르나의 상태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원한 소년이 모험과 반항을 통해 책임을 회피한다면 영원한 소년은 낭만적인 꿈에 자신을 몰입시키고 정서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함으로써 현실을 외면합니다. 현실 속 그녀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선택해주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하나의 관계나 직업에 오래 머무르면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늘 새로운 관계가 주는 설렘에 이끌려 파트너를 바꾸지만 인내심을 요구하는 진짜 문제에 부딪히면 뒤로 물러서 버립니다. 감정이 격해지거나 혼란에 빠질 때마다 누군가 다가와 자신을 위로하고 달래주고 모든 것을 괜찮게 만들어주기만을 갈망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영원한 소녀의 이미지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중문화, 소셜미디어, 심지어는 일부 전통적인 가치관마저 이러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낭만적인 영화, 현대판 동화, 뿌리 없이 떠도는 자유로운 여성의 이미지들은 여성들이 영원히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는 걱정 없고 사랑스러운 소녀로 살아도 괜찮다는 환상을 키웁니다. 한국 사회에서 때로는 여성의 독립성이나 강인함보다 연약함과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애교가 미덕으로 여겨지는 문화 역시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성향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소녀는 결국 자기 자신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녀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법, 상처를 직면하는 법,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언젠가 백마탄 왕자님처럼 강인한 한 남자가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누구도 그녀를 대신해 그 일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 상태에 오래 머물수록 곁에 누군가가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반복되는 실망의 굴레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 속에서 직면하지 않은 것은 운명이 되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영원한 소녀는 이 말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녀가 성장의 요구를 외면할 때 그녀 내면의 그림자는 실패한 관계, 끝없는 공허함, 그리고 내면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타인에 대한 의존이라는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될 뿐입니다. 두 번째, 환상의 희생자가 되는 남자. 그 어떤 교육과정도 남자들에게 미성숙한 영혼을 알아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강해야 하고 짐을 져야 하며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장의 역할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어떤 여성들은 자신과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 않으며 깨어있는 의식으로 비추지 않은 사랑은 한 남자를 자신의 친절함과 보호 본능의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 남자가 푸엘라 아에테르나 원형을 가진 여성과 관계를 시작할 때 그는 진심을 다합니다. 그는 그녀의 달콤함, 몽상적인 모습, 예민함을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특징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이 부드러움 뒤에 있는 것이 성숙한 온화함이 아니라 텅 빈 심리적 구조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종종 불안감에 휩싸이며 쉽게 흥분하거나 현실을 마주하기 싫어하는 아이처럼 뒤로 물러섭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수많은 남자들이 과거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그녀를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길잡이가 되고 위로자가 되며 짐을 짊어지는 자가 됩니다. 그녀가 겪는 모든 감정의 폭발과 불안을 잠재우는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는 이것이 사랑이고 남자의 책임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구원자 환상의 덫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충분히 친절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면 언젠가 그녀가 변할 것이라고 믿는 착각 말입니다. 융은 이를 무의식적 보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힘을 개발하지 못하면 무의식적으로 그 역할을 대신해줄 파트너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자가 이 심리적 게임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는 구조자, 정신적 아버지,
심리적 다의 역할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성숙하지 못한 두 사람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입니다. 그는 점차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람은 항상 그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심지어 자신의 잘못이 아닐 때조차 사과하는 쪽은 그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너무나 연약하고 쉽게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점차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축소시킵니다.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위해 자신의 목표를 뒤로 미룹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말을 줄이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인내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고 희생하며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린아이의 세계에서 걸어 나오길 거부하는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인격 구조를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정의 표현이 아니라 일방적인 소모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미덕으로 여기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가치가 때로는 이처럼 한 사람을 갉아먹는 기제로 작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푸엘라 아에테르나를 알아보는 징후들. 만약 당신이 그녀의 달콤한 외면과 우아한 매력 너머를 볼 수 있을 만큼 통찰력이 있다면 영원한 소녀를 알아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바로 그 가면 뒤에 미성숙한 영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연약함과 귀여움을 여성성의 본질로 착각하고 그녀에게 끌립니다. 그녀는 주로 다음과 같은 징후들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책임 회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함께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문제를 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방법을 찾습니다. 사소한 논쟁이 거대한 감정의 폭풍으로 번지고 당신은 단지 솔직한 대화를 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순식간에 악당이 되어버립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녀는 당신이 그 짐을 짊어지기를 기다리거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외면합니다. 둘째, 현실의 낭만화. 그녀는 자신의 무의식이 그려낸 동화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동반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도전들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왕자님을 갈망합니다. 열정적인 사랑은 즐길지 모르지만 헌신하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뒤로 물러섭니다. 셋째, 언제나 피해자 역할. 갈등이 발생하면 그녀는 종종 자신을 가장 상처받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울거나 당신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거나 심지어는 상황, 과거 혹은 다른 사람들을 탓합니다. 자신이 변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만 빼고 무엇이든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미성숙은 모든 깊이 있는 대화를 감정적인 지뢰바드로 만들어버립니다. 넷째, 변덕스러운 감정과 관심사. 어느 날은 미래 계획에 들떠 있다가도 다음 날이면 이전의 모든 생각을 무시하며 낙담합니다. 그녀의 일, 열정, 삶의 방향은 바람처럼 흔들립니다. 새로운 것에 쉽게 매료되지만 장기적으로 무언가에 헌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녀의 감정은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쳐서 당신은 오늘 어떤 버전의 그녀를 만나게 될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다섯째, 정서적 의존성.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그녀가 괜찮다고 느끼기 위해 당신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주고 슬플 때 위로해주고 오해했을 때 설명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당신의 침묵이나 소통의 부재는 그녀에게는 버려짐과 같은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그녀는 감정의 짐을 당신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모든 감정을 당신에게 쏟아붓습니다.
당신은 어느새 그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남자가 치르는 대가, 자기 상실의 길. 한 남자가 영원한 소녀와의 관계에 너무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단순히 지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융의 말처럼 의식으로 가져오지 못한 것은 운명이 되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바로 남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적 아버지이자 구원자 역할에 갇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인내심이 미덕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덜 표현하게 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이상과 타협합니다. 미래에 대한 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멈춥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가 회피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최악은 그가 자기 자신만의 명료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길잡이가 되려다가 오히려 그녀의 감정적 미로에 함께 갇히게 됩니다. 그녀가 불안해할 때마다 그는 달려가 안심시키고 그녀가 화를 낼 때마다 달래주며 그녀가 비현실적인 꿈을 꿀 때마다 그는 그 꿈을 지지하거나 혹은 상처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그의 삶의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자신의 진정한 욕망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소진되고 공허해지며 때로는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다섯 번째, 각성, 구원자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이 고통스러운 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그녀를 바꾸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자가 감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 진정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나는 왜 이런 유형의 여성에게 끌리는가? 내 안의 어떤 부분이 타인을 필요로 함으로써 나의 가치를 느끼는가? 나는 관계를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들은 불편하지만 순환을 끊는 열쇠입니다. 융은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어둠을 의식으로 가져올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를 미성숙한 여성과의 관계에 묶어두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의 내면의 어둠, 즉 처리되지 않은 감정적 상처와 자기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를 낼 때 그는 비로소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서의 주도권은 타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구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순간적인 감정적 끌림과 진정한 연결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상대방의 감정적 짐을 너무 많이 짊어져야 하는 관계에서 물러설 때를 알게 됩니다. 이 순환을 깨는 것은 남자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가 되려는 욕구를 멈출 때 일어납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감정적 폭풍이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는 환상으로 가득 찬 관계를 현실로 바꾸려는 헛된 희망을 좇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현명하게 선택합니다. 구원할 대상이 아닌 삶의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그때 비로소 남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굳건한 기둥이 됩니다. 근육이나 권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명료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자신의 성장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가질 때
그는 더 이상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다이 됩니다. 그리고 오직 남자가 그 상태에 도달했을 때 진정으로 성숙한 여성이 그의 삶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주기를 바라지도 자신의 성장을 대신해주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두 발로 단단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온전한 존재가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녀와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바로 그 길의 첫걸음입니다. 미성숙한 여성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명확히 알아보고 다른 방향, 즉 남자가 더 이상 짐꾼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영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 순환의 고리에서 걸어나와 당신의 평화를 대가로 치르는 관계를 멈출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때 당신은 당신만큼이나 온전하고 성숙한 파트너를 만날 준비가 될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사랑할 준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진정한 자유와 온전함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세상에는 우리가 감히 인정하려 들지 않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인하고 경험 많은 남자라 할지라도 서서히 자신을 잃게 만드는 관계 속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사랑이라 믿고 남자의 당연한 책임감이라 생각합니다. 여성을 보호하고 짐을 짊어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남자의 역할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한 남자가 미성숙한 상대를 위해 아버지이자 치유자이자 구원자가 되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순환일 뿐입니다. 상대 여성은 겉모습은 성인이지만 내면에는 단 한 번도 현실을 직면해 본 적 없는 어린 소녀의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원형을 푸엘라 아에테르나, 즉 영원한 소녀라고 불렀습니다. 분석 심리학의 깊은 통찰력으로 그는 사회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이기도 전에 그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이 현상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의 남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깨어있지 않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녀가 성장을 회피하는 동안 그녀가 끝마치지 못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은 바로 당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점차 자유와 힘, 그리고 삶의 목적의식마저 잃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영원한 소녀와 그녀의 곁에서 소진되어가는 남자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당신이 더 깊은 자기 이해의 길로 나아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영원한 소녀, 푸엘라 아에테르나란 누구인가? 육체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저 먼 과거의 어느 한 시절에 머물러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곳은 분홍빛 꿈이 지배하고 삶의 현실은 비현실적인 기대감과 달콤하지만 의존적인 감정의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곳입니다. 칼 융이 푸엘라 아에테르나라고 명명한 영원한 소녀는 바로 심리적으로 성숙하기를 거부하고 현실에 혹독하지만 필수적인 요구를 피하며 환상의 세계에 사는 여성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녀는 긍정적인 의미의 젊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는 신선함이나 활력의 상징이 아니라 성인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삶의 과제를 끊임없이 미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인생은 마법 같아야 하고 사랑은 동화 속 이야기여야 하며 모든 일은 고난이나 책임감 없이 저절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녀는 사랑받고 보살핌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세우는 여정에는 나서기를 거부합니다. 푸엘라 아에테르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기 싫어하는 여성들을 봅니다. 그녀들은 매력적이고 몽상적이며 때로는 창의적일 수도 있지만 내면의 중심축이 부족합니다. 찰나의 감정에 의존해 살아가고 장기적인 헌신을 두려워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마주하는 것을 겁냅니다. 직업, 열정, 관계를 자주 바꾸는데 이는 자아를 탐색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지속적인 것을 쌓아 올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칼융은 남성들이 영원한 소년, 즉 푸에르 아에테르누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여성들 역시 푸엘라 아에테르나의 상태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원한 소년이 모험과 반항을 통해 책임을 회피한다면 영원한 소년은 낭만적인 꿈에 자신을 몰입시키고 정서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함으로써 현실을 외면합니다. 현실 속 그녀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선택해주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하나의 관계나 직업에 오래 머무르면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늘 새로운 관계가 주는 설렘에 이끌려 파트너를 바꾸지만 인내심을 요구하는 진짜 문제에 부딪히면 뒤로 물러서 버립니다. 감정이 격해지거나 혼란에 빠질 때마다 누군가 다가와 자신을 위로하고 달래주고 모든 것을 괜찮게 만들어주기만을 갈망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영원한 소녀의 이미지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중문화, 소셜미디어, 심지어는 일부 전통적인 가치관마저 이러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낭만적인 영화, 현대판 동화, 뿌리 없이 떠도는 자유로운 여성의 이미지들은 여성들이 영원히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는 걱정 없고 사랑스러운 소녀로 살아도 괜찮다는 환상을 키웁니다. 한국 사회에서 때로는 여성의 독립성이나 강인함보다 연약함과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애교가 미덕으로 여겨지는 문화 역시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성향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소녀는 결국 자기 자신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녀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법, 상처를 직면하는 법,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언젠가 백마탄 왕자님처럼 강인한 한 남자가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누구도 그녀를 대신해 그 일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 상태에 오래 머물수록 곁에 누군가가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반복되는 실망의 굴레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 속에서 직면하지 않은 것은 운명이 되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영원한 소녀는 이 말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녀가 성장의 요구를 외면할 때 그녀 내면의 그림자는 실패한 관계, 끝없는 공허함, 그리고 내면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타인에 대한 의존이라는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될 뿐입니다. 두 번째, 환상의 희생자가 되는 남자. 그 어떤 교육과정도 남자들에게 미성숙한 영혼을 알아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강해야 하고 짐을 져야 하며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장의 역할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어떤 여성들은 자신과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 않으며 깨어있는 의식으로 비추지 않은 사랑은
한 남자를 자신의 친절함과 보호 본능의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 남자가 푸엘라 아에테르나 원형을 가진 여성과 관계를 시작할 때 그는 진심을 다합니다. 그는 그녀의 달콤함, 몽상적인 모습, 예민함을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특징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이 부드러움 뒤에 있는 것이 성숙한 온화함이 아니라 텅 빈 심리적 구조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종종 불안감에 휩싸이며 쉽게 흥분하거나 현실을 마주하기 싫어하는 아이처럼 뒤로 물러섭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수많은 남자들이 과거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그녀를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길잡이가 되고 위로자가 되며 짐을 짊어지는 자가 됩니다. 그녀가 겪는 모든 감정의 폭발과 불안을 잠재우는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는 이것이 사랑이고 남자의 책임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구원자 환상의 덫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충분히 친절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면 언젠가 그녀가 변할 것이라고 믿는 착각 말입니다. 융은 이를 무의식적 보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힘을 개발하지 못하면 무의식적으로 그 역할을 대신해줄 파트너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자가 이 심리적 게임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는 구조자, 정신적 아버지, 심리적 다의 역할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성숙하지 못한 두 사람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입니다. 그는 점차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람은 항상 그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심지어 자신의 잘못이 아닐 때조차 사과하는 쪽은 그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너무나 연약하고 쉽게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점차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축소시킵니다.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위해 자신의 목표를 뒤로 미룹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말을 줄이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인내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고 희생하며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린아이의 세계에서 걸어 나오길 거부하는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인격 구조를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정의 표현이 아니라 일방적인 소모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미덕으로 여기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가치가 때로는 이처럼 한 사람을 갉아먹는 기제로 작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푸엘라 아에테르나를 알아보는 징후들. 만약 당신이 그녀의 달콤한 외면과 우아한 매력 너머를 볼 수 있을 만큼 통찰력이 있다면 영원한 소녀를 알아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바로 그 가면 뒤에 미성숙한 영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연약함과 귀여움을 여성성의 본질로 착각하고 그녀에게 끌립니다. 그녀는 주로 다음과 같은 징후들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책임 회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함께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문제를 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방법을 찾습니다. 사소한 논쟁이 거대한 감정의 폭풍으로 번지고 당신은 단지 솔직한 대화를 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순식간에 악당이 되어버립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녀는 당신이 그 짐을 짊어지기를 기다리거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외면합니다. 둘째, 현실의 낭만화. 그녀는 자신의 무의식이 그려낸 동화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동반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도전들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왕자님을 갈망합니다. 열정적인 사랑은 즐길지 모르지만 헌신하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뒤로 물러섭니다. 셋째, 언제나 피해자 역할. 갈등이 발생하면 그녀는 종종 자신을 가장 상처받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울거나 당신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거나 심지어는 상황, 과거 혹은 다른 사람들을 탓합니다. 자신이 변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만 빼고 무엇이든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미성숙은 모든 깊이 있는 대화를 감정적인 지뢰바드로 만들어버립니다. 넷째, 변덕스러운 감정과 관심사. 어느 날은 미래 계획에 들떠 있다가도 다음 날이면 이전의 모든 생각을 무시하며 낙담합니다. 그녀의 일, 열정, 삶의 방향은 바람처럼 흔들립니다. 새로운 것에 쉽게 매료되지만 장기적으로 무언가에 헌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녀의 감정은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쳐서 당신은 오늘 어떤 버전의 그녀를 만나게 될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다섯째, 정서적 의존성.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그녀가 괜찮다고 느끼기 위해 당신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주고 슬플 때 위로해주고 오해했을 때 설명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당신의 침묵이나 소통의 부재는 그녀에게는 버려짐과 같은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그녀는 감정의 짐을 당신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모든 감정을 당신에게 쏟아붓습니다. 당신은 어느새 그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남자가 치르는 대가, 자기 상실의 길. 한 남자가 영원한 소녀와의 관계에 너무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단순히 지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융의 말처럼 의식으로 가져오지 못한 것은 운명이 되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바로 남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적 아버지이자 구원자 역할에 갇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인내심이 미덕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덜 표현하게 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이상과 타협합니다. 미래에 대한 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멈춥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가 회피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최악은 그가 자기 자신만의 명료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길잡이가 되려다가 오히려 그녀의 감정적 미로에 함께 갇히게 됩니다. 그녀가 불안해할 때마다 그는 달려가 안심시키고 그녀가 화를 낼 때마다 달래주며 그녀가 비현실적인 꿈을 꿀 때마다 그는 그 꿈을 지지하거나 혹은 상처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그의 삶의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자신의 진정한 욕망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소진되고 공허해지며 때로는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다섯 번째, 각성, 구원자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이 고통스러운 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그녀를 바꾸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자가 감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 진정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나는 왜 이런 유형의 여성에게 끌리는가? 내 안의 어떤 부분이 타인을 필요로 함으로써 나의 가치를 느끼는가? 나는 관계를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들은 불편하지만 순환을 끊는 열쇠입니다. 융은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어둠을 의식으로 가져올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를 미성숙한 여성과의 관계에 묶어두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의 내면의 어둠, 즉 처리되지 않은 감정적 상처와 자기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를 낼 때 그는 비로소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서의 주도권은 타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구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순간적인 감정적 끌림과 진정한 연결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상대방의 감정적 짐을 너무 많이 짊어져야 하는 관계에서 물러설 때를 알게 됩니다. 이 순환을 깨는 것은 남자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가 되려는 욕구를 멈출 때 일어납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감정적 폭풍이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좌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는 환상으로 가득 찬 관계를 현실로 바꾸려는 헛된 희망을 좇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현명하게 선택합니다. 구원할 대상이 아닌 삶의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그때 비로소 남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굳건한 기둥이 됩니다. 근육이나 권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명료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자신의 성장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가질 때 그는 더 이상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다이 됩니다. 그리고 오직 남자가 그 상태에 도달했을 때 진정으로 성숙한 여성이 그의 삶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주기를 바라지도 자신의 성장을 대신해주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두 발로 단단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온전한 존재가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녀와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바로 그 길의 첫걸음입니다. 미성숙한 여성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명확히 알아보고 다른 방향, 즉 남자가 더 이상 짐꾼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영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 순환의 고리에서 걸어나와 당신의 평화를 대가로 치르는 관계를 멈출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때 당신은 당신만큼이나 온전하고 성숙한 파트너를 만날 준비가 될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사랑할 준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진정한 자유와 온전함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세상에는 우리가 감히 인정하려 들지 않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인하고 경험 많은 남자라 할지라도 서서히 자신을 잃게 만드는 관계 속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사랑이라 믿고 남자의 당연한 책임감이라 생각합니다. 여성을 보호하고 짐을 짊어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남자의 역할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한 남자가 미성숙한 상대를 위해 아버지이자 치유자이자 구원자가 되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순환일 뿐입니다. 상대 여성은 겉모습은 성인이지만 내면에는 단 한 번도 현실을 직면해 본 적 없는 어린 소녀의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원형을 푸엘라 아에테르나, 즉 영원한 소녀라고 불렀습니다. 분석 심리학의 깊은 통찰력으로 그는 사회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이기도 전에
그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이 현상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의 남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깨어있지 않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녀가 성장을 회피하는 동안 그녀가 끝마치지 못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은 바로 당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점차 자유와 힘, 그리고 삶의 목적의식마저 잃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영원한 소녀와 그녀의 곁에서 소진되어가는 남자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당신이 더 깊은 자기 이해의 길로 나아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영원한 소녀, 푸엘라 아에테르나란 누구인가? 육체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저 먼 과거의 어느 한 시절에 머물러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곳은 분홍빛 꿈이 지배하고 삶의 현실은 비현실적인 기대감과 달콤하지만 의존적인 감정의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곳입니다. 칼 융이 푸엘라 아에테르나라고 명명한 영원한 소녀는 바로 심리적으로 성숙하기를 거부하고 현실에 혹독하지만 필수적인 요구를 피하며 환상의 세계에 사는 여성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녀는 긍정적인 의미의 젊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는 신선함이나 활력의 상징이 아니라 성인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삶의 과제를 끊임없이 미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인생은 마법 같아야 하고 사랑은 동화 속 이야기여야 하며 모든 일은 고난이나 책임감 없이 저절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녀는 사랑받고 보살핌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세우는 여정에는 나서기를 거부합니다. 푸엘라 아에테르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기 싫어하는 여성들을 봅니다. 그녀들은 매력적이고 몽상적이며 때로는 창의적일 수도 있지만 내면의 중심축이 부족합니다. 찰나의 감정에 의존해 살아가고 장기적인 헌신을 두려워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마주하는 것을 겁냅니다. 직업, 열정, 관계를 자주 바꾸는데 이는 자아를 탐색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지속적인 것을 쌓아 올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칼 융은 남성들이 영원한 소년, 즉 푸에르 아에테르누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여성들 역시 푸엘라 아에테르나의 상태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원한 소년이 모험과 반항을 통해 책임을 회피한다면 영원한 소녀는 낭만적인 꿈에 자신을 몰입시키고 정서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함으로써 현실을 외면합니다. 현실 속 그녀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선택해주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하나의 관계나 직업에 오래 머무르면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늘 새로운 관계가 주는 설렘에 이끌려 파트너를 바꾸지만 인내심을 요구하는 진짜 문제에 부딪히면 뒤로 물러서 버립니다. 감정이 격해지거나 혼란에 빠질 때마다 누군가 다가와 자신을 위로하고 달래주고 모든 것을 괜찮게 만들어주기만을 갈망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영원한 소녀의 이미지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중문화, 소셜미디어, 심지어는 일부 전통적인 가치관마저 이러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낭만적인 영화, 현대판 동화, 뿌리 없이 떠도는 자유로운 여성의 이미지들은 여성들이 영원히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는 걱정 없고 사랑스러운 소녀로 살아도 괜찮다는 환상을 키웁니다. 한국 사회에서 때로는 여성의 독립성이나 강인함보다 연약함과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애교가 미덕으로 여겨지는 문화 역시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성향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소녀는 결국 자기 자신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녀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법, 상처를 직면하는 법,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언젠가 백마탄 왕자님처럼 강인한 한 남자가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누구도 그녀를 대신해 그 일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 상태에 오래 머물수록 곁에 누군가가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반복되는 실망의 굴레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 속에서 직면하지 않은 것은 운명이 되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영원한 소녀는 이 말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녀가 성장의 요구를 외면할 때 그녀 내면의 그림자는 실패한 관계, 끝없는 공허함, 그리고 내면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타인에 대한 의존이라는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될 뿐입니다. 두 번째, 환상의 희생자가 되는 남자. 그 어떤 교육과정도 남자들에게 미성숙한 영혼을 알아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강해야 하고 짐을 져야 하며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장의 역할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어떤 여성들은 자신과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 않으며 깨어있는 의식으로 비추지 않은 사랑은 한 남자를 자신의 친절함과 보호 본능의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 남자가 푸엘라 아에테르나 원형을 가진 여성과 관계를 시작할 때 그는 진심을 다합니다. 그는 그녀의 달콤함, 몽상적인 모습, 예민함을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특징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이 부드러움 뒤에 있는 것이 성숙한 온화함이 아니라 텅 빈 심리적 구조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종종 불안감에 휩싸이며 쉽게 흥분하거나 현실을 마주하기 싫어하는 아이처럼 뒤로 물러섭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수많은 남자들이 과거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그녀를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길잡이가 되고 위로자가 되며 짐을 짊어지는 자가 됩니다. 그녀가 겪는 모든 감정의 폭발과 불안을 잠재우는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는 이것이 사랑이고 남자의 책임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구원자 환상의 덫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충분히 친절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면 언젠가 그녀가 변할 것이라고 믿는 착각 말입니다. 융은 이를 무의식적 보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힘을 개발하지 못하면 무의식적으로 그 역할을 대신해줄 파트너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자가 이 심리적 게임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는 구조자, 정신적 아버지, 심리적 다의 역할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성숙하지 못한 두 사람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입니다. 그는 점차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람은 항상 그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심지어 자신의 잘못이 아닐 때조차 사과하는 쪽은 그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너무나 연약하고 쉽게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점차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축소시킵니다.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위해 자신의 목표를 뒤로 미룹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말을 줄이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인내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고 희생하며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린아이의 세계에서 걸어 나오길 거부하는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인격 구조를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정의 표현이 아니라 일방적인 소모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미덕으로 여기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가치가 때로는 이처럼 한 사람을 갉아먹는 기제로 작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푸엘라 아에테르나를 알아보는 징후들. 만약 당신이 그녀의 달콤한 외면과 우아한 매력 너머를 볼 수 있을 만큼 통찰력이 있다면 영원한 소녀를 알아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바로 그 가면 뒤에 미성숙한 영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연약함과 귀여움을 여성성의 본질로 착각하고 그녀에게 끌립니다. 그녀는 주로 다음과 같은 징후들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책임 회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함께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문제를 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방법을 찾습니다. 사소한 논쟁이 거대한 감정의 폭풍으로 번지고 당신은 단지 솔직한 대화를 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순식간에 악당이 되어버립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녀는 당신이 그 짐을 짊어지기를 기다리거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외면합니다. 둘째, 현실의 낭만화. 그녀는 자신의 무의식이 그려낸 동화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동반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도전들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왕자님을 갈망합니다. 열정적인 사랑은 즐길지 모르지만 헌신하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뒤로 물러섭니다. 셋째, 언제나 피해자 역할. 갈등이 발생하면 그녀는 종종 자신을 가장 상처받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울거나 당신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거나 심지어는 상황, 과거 혹은 다른 사람들을 탓합니다. 자신이 변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만 빼고 무엇이든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미성숙은 모든 깊이 있는 대화를 감정적인 지뢰바드로 만들어버립니다. 넷째, 변덕스러운 감정과 관심사. 어느 날은 미래 계획에 들떠 있다가도 다음 날이면 이전의 모든 생각을 무시하며 낙담합니다. 그녀의 일, 열정, 삶의 방향은 바람처럼 흔들립니다. 새로운 것에 쉽게 매료되지만 장기적으로 무언가에 헌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녀의 감정은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쳐서 당신은 오늘 어떤 버전의 그녀를 만나게 될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다섯째, 정서적 의존성.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그녀가 괜찮다고 느끼기 위해 당신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주고 슬플 때 위로해주고 오해했을 때 설명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당신의 침묵이나 소통의 부재는 그녀에게는 버려짐과 같은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그녀는 감정의 짐을 당신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모든 감정을 당신에게 쏟아붓습니다. 당신은 어느새 그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남자가 치르는 대가, 자기 상실의 길. 한 남자가 영원한 소녀와의 관계에 너무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단순히 지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융의 말처럼 의식으로 가져오지 못한 것은 운명이 되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바로 남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적 아버지이자 구원자 역할에 갇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인내심이 미덕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덜 표현하게 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이상과 타협합니다.
미래에 대한 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멈춥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가 회피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최악은 그가 자기 자신만의 명료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길잡이가 되려다가